예, 정치 설명서 김반장, 서반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해드린 선거 결과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김정우 반장부터 시작해보죠. 네, 이번에도 윤의 승리로 정해봤습니다. 예. 제가 열흘 전에 결국은 윤의 선거란 주제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했는지 또 국정 운영엔 어떤 변수가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의 선거에서 윤의 승리로 그렇다고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선 대선과 지방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치러졌는데 당선인 신분 때는 이렇게 이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예. 실제로 윤 대통령은 공천이 진행되던 당선인 신분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당초 원내대표로 거론됐던 김태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직접 설득해서 이렇게 충남지사로 틀어서 이제 했고요. 그리고 강원지사도 당초엔 공관위원장의 주장으로 황상무 전 앵커가 단수 공천이 됐지만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았던 김진태 후보와 경선을 붙이도록 이렇게 교통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충북의 김영환 그리고 대전의 이장우 당선자도 모두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윤석열 정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김문혜 후보도 출마를 했잖아요. 물론 패배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네, 사실 김은혜 후보는 출마에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게 불과 2년 전이었고요. 또 그것도 여당세가 강한 분당이 지역구였기 때문에 또 굳이 무리해서 지사 선거에 나설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렇게 큰 판이 벌어졌는데 정치인이 좀 도전을 해야 더 크게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적은 표차로 낙선하긴 했지만 김 후보가 경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꺾은 것도 윤 대통령에겐 좀 정치적 소득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건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경쟁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일단 대통령 주변에서는 유 전 의원이 앞으로 당정 관계에서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도 그를 따르는 세력이 좀 적지 않고 쓴소리를 통해 몸집을 불려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점이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이번 선거 승리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이 커진 것도 사실이죠. 네, 윤 대통령에겐 거대 야당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인 큰 부담입니다. 취임 전이긴 했지만 의석으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데 속수무책이었고 또 총리 인준 때도 심각한 저항에 부딪힌 바 있죠. 결국엔 이번 선거 승리로 힘있게 국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최대 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국정에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경우에는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도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야당의 서주민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이재명 승리의 덫입니다. 이제 이재명 초선 의원이 됐죠. 당권 도전이 점쳐지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거방송에 나와서 서 반장은 6대4 정도로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런데 당장 오늘 나오고 있는 당내 비판을 보면 이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 분명 고민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민주당 다수의 의원들에게 이 의원의 전당대회 도전 전망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나오면 안 되니까 안 나올 것, 그리고 나오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나올 것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답변이 나뉘었습니다. 예. 예, 물론 측근 의원들은 답을 피했지만요. 자, 그런데 어쨌든 나와도 안 된다라고 보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건데 그런데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문제가 심각한 당내 분란에 또 불씨가 될 건 분명해 보이죠. 예, 맞습니다. 이 친문 의원들은 물론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도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아주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의원이 당권에 도전을 하면 반대 진영에서 사활을 걸고 막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당이 쪼개지는 상황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결국 2년 뒤 총선에서 이재명 의원이 공천권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의원 측 이야기도 들어보면 친문 진영에 날이 잔뜩 서 있습니다. 한 측근 의원은 친문들이 기득권을 누리다가 정권을 빼앗기고 당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면서 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문제가 이 개파 간 책임 돌리기로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을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재명 의원이 성남 FC 문제라든지 대장동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텐데 이것도 변수가 되겠죠. 예, 보궐선거 출마 때도 그런 이유 때문에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았었죠. 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논란이 가열되면 그 피해가 당 전체로 옮겨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대표적인 소장파인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형사 의혹부터 해소하는 게 당권 도전보다 먼저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개항을 출마를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지 세력의 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엔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당원 게시판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나마 이재명 덕분에 경기라도 이겼다. 그리고 이재명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뭐 평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진 것보다 이재명 의원 당이 원내로 진입한 것이 더 큰 당내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 두 반장 선거 치르느라 수고했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